매일 아침 하시는 이 행동, 혹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아침 운동을 해오신 친구 박영철 씨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것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하시던 일상적인 행동을 하시다가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평생 해오던 아침 습관이 어느 순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위험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멀쩡해도 내일 아침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 사례 중 무려 35%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아침에 하는 이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건강에는 자신 있어. 매일 운동도 하는데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행동, 혹시라도 지금 실천하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꾸실 수 있는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모르신다면 내일 아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은 무료이며 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버튼을 꼭 눌러두세요. 1.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벌떡 일어나기. 작년 겨울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김철수 어르신, 72세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아침 6시 알람 소리를 듣고 평소처럼 빠르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져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3초의 실수로 평생 휠체어를 타실 뻔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보면 아침 시간대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급하게 일어나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 세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밤사이 우리의 혈압은 평소보다 20에서 30%가량 낮아져 있습니다. 심장 박동도 늦어지고 혈액순환도 매우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완전히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차단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평생 잘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순식간에 적응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 뇌졸중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333 기상법 별표입니다. 첫 번째 3분, 알람이 울리면 그대로 누워서 깊은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때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두 번째 3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습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옆으로 돌아 눕고 난 후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세 번째 3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대고 계십니다. 이때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단 9분이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9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 아침마다 어지럽고 힘들다고 하시던 이양호 어르신, 75세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정도 시간은 참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 반드시 이것들을 준비해 두세요. 안전 손잡이,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예지할 수 있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요즘은 설치 비용도 많이 내려갔고 시공도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사이 마르고 지친 우리 몸의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첫 물은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333 메모. 매일 아침 이 숫자를 보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도 난 바빠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급하게 일어나다가 쓰러지신 분들로 북적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으니 이제는 건강하게 사실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33 기상법,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침 기상 직후 찬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것. 평생 아침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만난 박정구 어르신, 7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40년 넘게 매일 아침 찬 우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아침 6시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를 꺼내 한 잔 드시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지난 겨울 평소처럼 찬 우유를 드시고 5분 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아드님이 빨리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큰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찬 음식이 어르신의 심장을 공격한 겁니다. 아침에 찬 음식을 드시는 건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침에 가장 예민합니다. 밤사이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찬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됩니다. 마치 겨울철 꽁꽁 언 수도관처럼 말입니다. 특히 심장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찬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실제로 아침 시간대 심장마비나 협심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설마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 관련 응급실 방문 중 무려 40%가 아침 식사 시간 전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장 건강입니다. 아침에는 우리 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고 이벽이 수축되면서 심각한 이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양수 어르신, 72세의 경우 평생 아침마다 찬 요구르트를 드셨다고 합니다. 시원한 게 정신도 확 들고 좋았지 하셨는데 결국 심각한 이장 질환으로 6개월 넘게 고생하셨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별프 20분 황금을 별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체온과 비슷한 온도면 됩니다. 최소 20분은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상온이나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합니다. 찬 반찬은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그래도 시원한 게 입맛이 도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이제 와서 찬 음식 하나 때문에 쓰러지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박종구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더 편해졌어. 속도 안 쓰리고 가슴도 안 답답하고 이제는 아침부터 훨씬 개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반찬, 절대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음 음식들은 꼭 실온에 10분 이상 두었다가 드세요. 요구르트나 두유, 과일이나 주스, 김치나 찬 반찬류, 우유나 유제품. 여름철에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으십니다. 네, 더운 여름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에어컨 바람에 체온이 떨어진 상태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으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20분 황금을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세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침 기상 직후 빈속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 대한심장학회가 경고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복용하는 혈압약,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남성의 78%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철수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다 은퇴하신 박영호 어르신, 75세.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약부터 먹어야 안심이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심한 이통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이미 이궤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용하시는 혈압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내과 박상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요 성인병 약들은 대부분 이장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다음 약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약, 아스피린 성분 포함, 당뇨약, 관절염약,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골다공증약. 이런 약들을 공복에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벽 손상. 빈속에서는 약물이 이벽을 직접 자극해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효 감소.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난 직후 흡수력이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위험, 특히 당뇨약의 경우 빈속 복용은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증가. 혈압약을 기상 직후 복용하면 아침 저혈압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장내과 최종철 교수는 약을 제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별표 안전한 복약 3단계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2단계, 30분 기다리기.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TV나 신문을 보며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3단계, 가벼운 식사 후 약 복용. 바나나 한 개나 죽 한 그릇 정도라도
드신 후 약을 드세요. 이장보호제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함께 복용하세요. 그래도 깜빡할까 봐 걱정되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약이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일별 약통 사용하기. 아침 약은 노란색, 저녁 약은 파란색 통에 구분해서 보관하고 한 주 분량을 미리 세팅해 두세요. 휴대폰 알람 설정. 기상 시간보다 30분 늦게 알람 맞추기. 약 드실 시간입니다. 메모와 함께 설정하세요. 약과 물을 식탁에 준비해 두기. 잠들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단, 욕실에는 절대 보관하지 마세요. 습기 때문에 약효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모병원 노인의학과 이정화 교수는 약 복용 시간을 조금만 바꿔도 약효는 더 좋아지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박영우 어르신은 3개월 만에 이장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고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 약 먹기 전에 아침 뉴스도 보고 아들과 통화도 하고 오히려 여유로운 아침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약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침 기상 직후 무리한 운동.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심장마비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3배 높습니다. 특히 새벽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 새벽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만난 김영호 어르신 7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면 동네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이 습관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평소처럼 새벽 등산을 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다행히 동행하시는 친구분이 빨리 119를 불러 목숨을 건지셨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운동이 어르신의 심장을 공격했습니다. 아침은 심장마비의 골든 타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경직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 급상승. 아침에는 혈압 상승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혈액점도 증가, 혈전이 생기기 가장 쉬운 시간대입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 부정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최근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70대 이상 남성의 새벽 운동 중 사고 발생률이 5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새벽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관절염, 골다공증.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최재훈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아침 운동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 운동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 새벽 4시에서 6시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근육과 관절이 매우 뻣뻣한 상태라 부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혈압 급격한 변화.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여기에 운동이 더해지면 위험 수치까지 상승해 뇌졸 중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어 부정맥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심근경색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면 운동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별표 건강한 운동 시간표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운동 시간, 오전 10시 이후 또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지난 시점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준비 운동 필수, 최소 10분의 스트레칭, 관절 돌리기, 천천히 걷기로 시작합니다. 운동 강도 조절,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며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바꾸신 김영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 40년 넘게 해온 습관인데.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여유 있게 준비하고 10시쯤 운동하니까 몸도 더 가볍고 운동하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 혈압 체크, 190, 90 이상이면 운동 금지.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 컨디션 체크, 전날 과음했다면 운동 금지. 잠을 못 잤다면 가벼운 산책만. 안전 장비 착용,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 계절에 맞는 복장, 휴대폰 필수 소지.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다가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 노인의학과 김종문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새벽 운동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안전한 시간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5. 마지막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 가기.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김상훈 교수의 말씀입니다. 70대 이상 남성의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화장실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40년 넘게 회사에 다니시다 은퇴하신 박정호 어르신 75세인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급해서 뛰다시피 화장실에 가요. 그런데 막상 가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게 몇 년째예요. 이런 증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밤새 참았다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준석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혈압 문제, 밤사이 낮아진 혈압이 갑자기 상승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하며 특히 고혈압 환자는 더욱 위험합니다. 전립선 부담,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전립선 염증이 악화되며 배뇨가 더 어려워집니다. 낙상 위험, 새벽에 어두운 상태로 이동하다 급하게 움직이면 발걸림이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신다. 밤에 2회 이상 화장실에 가신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 시원하게 보시지 못한다. 갑자기 급해질 때가 있다. 이런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별표 안전한 생활수칙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 관리, 저녁 7시 이후 물 많이 드시지 않기, 커피, 술 줄이기, 잠들기 전 화장실 미리 다녀오기, 아침 화장실 안전하게 가기, 방 불 켜기, 천천히 일어나 잠시 앉아있기, 안전하게 이동하기, 생활환경 개선, 화장실 가는 길 장애물 치우기, 밝은 조명으로 교체, 복도에 손잡이 설치 고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전립선 마사지, 정기적인 검진, 약물 치료, 비뇨기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고 규칙적으로 복용, 생활 습관 개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리미리 화장실 가기, 아침에 서두르지 않기, 평소 전립선 체조하기. 연세대학교 비뇨기과 최병철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참는 것이 독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야간에 한두 번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가시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으로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벌떡 일어나기, 찬 음식 먹기, 공복에 약 먹기, 무리한 운동하기, 급하게 화장실 가기.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몇 가지 습관을 바꿔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례를 모아서 다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 하나인 명절에 시댁에 오기 싫어서 가짜 깁스까지 한 며느리와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명절은 우리들이 자식과 손주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인데, 이런 자식들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반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